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가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걸까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하나 보태보겠습니다.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크게 싸워서 헤어질 뻔 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남편의 전화도 받질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었죠. 사실 그때 헤어졌어야 했어요. 당시 저와 남편이 싸웠던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 때문이었었거든요.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살갑게 저를 맞이해 줬었던 시누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부터 제게 계속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처음엔 카톡으로 이런저런 안부 메시지였었고, 당연히 누군가가 제게 안부를 묻고 오늘 화이팅을 하셔라 하면 저 또한 응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하곤 했었는데 이후엔 카톡이 아니라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 끊지를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디를 고치고 싶다라는 이야기, 혹은 어디로 놀러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 등등 너무 시시콜콜한 대화가 오고 가곤 했었는데 저는 결국 신우에게 불편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기 땡땡씨, 나를 친근하게 대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벌써 1시예요. 그리고 어젠 새벽 4시에 전화했었잖아요. 술 먹고. 이제는 그런 행동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출근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언니, 난 언니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내가 언니한테 예의 없게 군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나 기억 안 나요. 일어나서 알았다고요. 나도 깜짝 놀랐었어요. 왜 언니한테 전화를 했었는지. 이렇게 대놓고 전화하지 말라 말을 하다니. 알겠어요. 앞으로는 언니한테 쓸데없는 말 안 할게요. 미안하네요.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쓸데없는 소리 해서. 출근도 안 하는 루저 주제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저 정도로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조심조심 말을 한 거였는데 암튼 그날 그렇게 전화를 끊긴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질 않는 겁니다. 원래 아침에도 전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출근 잘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전화를 안 하려나 보다 하고 안심을 하고 카톡창에 정말 습관적으로 들어가 봤는데 업데이트 프로필이 하나 떠 있는 겁니다. 신우이의 카톡이었는데 재수없어. 졸라 잘난 척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제게 자격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를 저격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제 제게 그렇게 서운한 표시했는데 갑자기 카톡에 저렇게 써 놓으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 정도 다 알아차리지 않나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어린애랑 뭐 하는 짓이냐. 아침부터 기분 잡진 채로 회사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오랜만에 남편이 데이트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가의 인사를 드리고 한동안 남편과는 전화통화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남편은 건설사 현장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방에 내려가 있어야 하는 처지였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서울로 올라올 테니 데이트를 하자 했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을 먹자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고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 특히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에 입이 좀 간질간질했었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만난 남편.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제가 제발 좀 현장에 나갈 때 선크림을 듬뿍듬뿍 바르라 했는데 아마도 바르지 않았는지 사람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겁니다. 얼굴을 만지면서 왜 말을 안 들었냐 했더니 남편이 피식하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동생이랑은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건데?
걔는 자기가 좋대. 그래서 자기를 언니처럼 따르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동생과 마음이 같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엄청 서운해 하더라. 아, 자기야, 그게 말이야. 연락을 너무 자주 해. 그렇다고 뭐 중요한 말도 아니고. 자기도 알잖아. 나 엄청 통화 중인 거. 그럴 때마다 당신 동생이랑 통화했던 거잖아. 아, 알지.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자기야, 내가 멀리 있으니까 동생은 자기가 혹시나 심심할까 봐. 그리고 뭐 인사까지 드렸으니까 식구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자기 심심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서운하지만 자기가 과했다고 말을 하긴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넓게 마음 써서 카톡 한 번만 보내. 어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카톡? 카톡을 보내라고? 그래. 카톡. 아, 카톡에 프로필 못 봤어? 어? 자기야, 그거 못 본 거야? 아이고, 봤다. 나도 봤어. 내가 혼을 냈어. 동생 말 듣고 카톡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길래 저거 언니한테 하는 말 안 했냐고 막 혼을 냈어. 지금은 그래서 지웠잖아. 자기야, 어린애야, 어린애. 자기도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철없는 애다 생각하고 그냥 귀엽게 봐줘라. 애한테 이러는 거 자기답지 않아. 암튼 그날 제 기분도 풀어주려 했고, 그리고 중재를 하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 다음날 신우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어 미안하다고. 신우 또한 괜찮다고 자신이 미안하다 사과의 말을 보내왔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퇴근 시간이 되어 자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고 저일 있은 후에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받았더니 밥을 좀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신우이가 이야기한 식당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곳엔 신우이뿐만 아니라 신우이 포함 총 6명의 친구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미 밥을 먹는 중이었고 술까지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가자 신우이는 잔뜩 흥분을 해서는 우리 언니야, 우리 새언니들 사람이야. 내가 얘기했지?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싸한 겁니다. 웃곤 있는데 그냥 싸했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긴 했는데 가끔 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 저와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한 듯 했고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혹시 이거 계산 안 해주실 거죠?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다시 카톡에 저격글을 올려 호호.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라 하더군요. 자기들은 워낙에 솔직한 세대라서 그렇다고.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 없었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서 일어서는데 또 저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친구분들. 오늘 기분 좋게 계산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너무들 솔직해서 그 좋은 마음 사라졌네요.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알아요? 무례한 말을 솔직이라는 것에 덮어 씌우지 말아요. 그럼 솔직한 친구들 말처럼 나는 도망갈게요. 저격글을 올리던지 말던지. 저 일로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어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그냥 이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신우이를 엄청 혼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제 앞에서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굴지 않겠다 약속도 받아냈었고요. 그렇게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땐 신우의 결혼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취업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같은 회사의 동료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할 예정인데 미리 동거하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알려온 거죠. 그래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동거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고 부부가 되기 전에 동거를 하고 나서 맞춰볼 건 맞춰보고 만일 맞지 않으면 이혼이라는 것보다
깔끔하게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판단을 하는 세대라고 하니 존중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신우와 남자는 동거를 시작했고, 그리고 1년을 살아보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결혼을 하겠다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저나 남편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대리석 시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닥이 좀 오래되어서 들뜨기도 했고 어두운 계열의 바닥색이라서 좀 환한 색으로 하면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으니 좋은 생각이다 싶었습니다. 시가 평수가 25평 정도, 대리석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공사비를 알아보니 25평인 경우엔 250에서 300, 발코니 확장까지 한다 쳐도 아무리 비싸도 350이 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라 라고 했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봐 드려야 하니 시누이가 알아봐 준다 했다는 겁니다. 그 비용도 반반씩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원래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닌데 결혼을 앞두고 남자와 살면서 철이 들었나 싶었었죠. 우선 남편이 준 돈을 시누이 통장으로 250을 붙여 주었고, 나머지 돈은 시누이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공이 들어가면 며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걸로 합의를 봤죠.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누이 말로는 바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있다면서 어쩌면 공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공사 비용은 자신이 되겠다고 했고요. 그런 줄로만 알았죠. 다 알아서 하겠다 했으니 자신이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나 보다 싶었죠. 이후 시어머니는 간단한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매일매일 짐이 조금씩 불어나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공사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 저리 챙겨 오시나 보다 생각했죠. 그 어느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남편도 그리 말을 했으니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3, 4일이 지났고 그 정도면 당연히 바닥 공사가 끝났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시가 근처로 외근을 나왔다가 도대체 어떤 공사를 하고 있나 싶어 시가를 방문하게 되죠. 그때가 막 점심시간 끝냈을 때니까 일을 하시는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계실 듯 해서 방문을 했는데, 자, 우선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를 맞이한 그 업자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셨습니다. 말이 계속 달라져서 지금 자신들이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 이게 계약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따님분, 자기가 들어와 살 곳이라면서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따지고 드니까 계속 이러면 뭐 인스타에 불량업자를 올린다, 제보를 한다, 계속 이러고 바닥 시공 우선 들어가려 하니 전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계속 일정을 바꾸면 이거 다 돈입니다, 돈. 아, 고객값을 내가 말로만 들었지. 내가 지금 인테리어만 30년입니다. 내가 암수술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앞둔 내 딸 같아서 내가 일을 맡아주기로 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점심때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고 있지도 않고 도대체 뭐가 잡는 겁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진짜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계속 말을 바꾸는 시누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누이가 살 곳, 자신이 들어와 살 곳, 그러니까 그곳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면 들어와 살 곳이었던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어디서 사시지? 시누이 부부와 사시는 건가? 아니겠죠. 짐이 슬슬 늘어났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당장 안 와? 지금 뭐 이런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 뻘이야, 알아? 당장 와서 해야 할 것 얼른 정리하고 공사 마무리해. 뭣도 없는 게 지금 갑질하니? 어? 갑질해? 회사로 바로 들어가 봐야 했지만 그냥 저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었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도저히 회사로는 못 갈 것 같았거든요.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종종거리고 있는 겁니다. 신우에게 전화를 받았겠죠. 저를 보자마자 아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다 하며 저를 붙잡으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제 짐을 챙겼습니다.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 집은 제 집이 아니거든요. 남편 명의의 집이었거든요.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 부서지는 줄 알았네요. 짐을 다 챙기고 나오니 시어머니가 또 저를 잡으시는 거예요. 제발 이야기 좀 하자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딸 결혼하면 사위 끼고 사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걔들 결혼하면 그 집에 딱일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 먹고 속이고 시작한 건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 처음엔 아니었어. 그럼 나중엔 그런 마음을 먹으셨단 말이잖아요. 처음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얘.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쩔쩔매야 하니? 어? 아니, 여기가 네 집이니? 우리 아들 집이잖아?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하니? 그리고 너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니? 짐을 싸면 뭐 나가겠다라는 거니? 어? 그런 거야? 지금 너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아들 집인데? 아, 아들 집이요? 이것도 다 계획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했던 거였구나. 저희 집에서 조금 더 큰 집 해준다 할 때 친정과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한 게 이래서 이런 거였군요. 같이 살고 싶으니까, 아들 집이니까 살아도 된다 라고 말을 하려고 그때 그랬었나 봐요. 난 지금 나갈 거예요. 내 집 아니고 당신 아들 집이니까 콧구멍만한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라? 내가 미쳤어요? 나야말로 내가 왜 쩔쩔매면서 시어머니를 강제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요? 저는 집을 나갔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바로 이혼 소송했고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했고 위자료 받고 이혼을 했는데 끝까지 자기 의견만 말하는 남편에게 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만일 아내 쪽에서 그리했다면 받아들였겠냐고. 부부 생활은 항상 역지사지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건 명백히 사람을 기망한 것이라고. 툴툴대는 남편에게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왜 이렇게 남자들은 변하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아들과 살고 싶어 하는 건지, 요즘 세상에 아들과 며느리와 살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들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사람들. 결과만 놓고 봐선 잘 되긴 했네요. 아들과 살고 싶은 시어머니, 결국 아들과 살게끔 되었으니까 그 둘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네요. 그 콧구멍만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